안녕하세요.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 한 명,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우 상중입니다. 2024년부터 이드치 연구소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함께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기회되는 대로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 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고 요약 정리하여 유튜브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20편의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20편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문을 추천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저자가 직접 책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책 내용을 요약 전달하기 때문에 책 속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인용문과 출처, 사진, 표를 포함해 다양한 참고 자료를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기회되는 대로 이 책의 원문을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킨들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운로드 링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와 함께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 드라마 제6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6장의 제목은 심리극 그리고 사회복지 이론이고 다음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제6장 1절 치유의 실천. 제6장 2절 카타르시스. 제6장 3절 잉여 현실과 구체화. 제6장 4절 심리극의 3단계. 제6장 4절 1번 웜업. 제6장 4절 2번 봉급. 제6장 4절 3번 쉐어링. 제6장 5절 심리극의 5 요소. 제6장 5절 1번 무대. 제6장 5절 2번 주인공. 제6장 5절 3번 디렉터. 제6장 5절 4번 보조자. 제6장 5절 5번 관객 혹은 집단. 제6장 6절 심리극 안에서 모레니언 철학과 사회 측정 이론. 제6장 6절 1번 사회 측정학. 제6장 6절 2번 역할 이론, 역할관계 그리고 역할국. 제6장 6절 3번 변화 이론. 제6장 6절 4번 발달 이론. 제6장 7절 심리극과 사회복지 이론. 제6장 8절 결론. 이제 순서대로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부 번역문에는 추가 설명이나 별도의 의견을 추가하겠습니다. 제6장 1절 치유의 실천. 사이코 드라마, 심리극이라는 단어는 행동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제이콥 모레노는 인간관계와 행동에서 상처받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의식적, 무의식적 충동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행동은 무의식에 더 가깝기 때문에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행동에 숨겨진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제안했습니다. 언어 이전의 몸짓은 우리의 주요 의사소통 방식으로 몸과 마음의 연결을 거쳐 언어가 구축되게 합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춘 심리극은 우리의 신체가 불리한 경험에 대한 암묵적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트라우마를 다룰 때 중요한 비언어적 감정 콘텐츠에 접근하는 데 도움됩니다. 최초의 신체 중심 치료법인 심리극은 포괄적인 생물심리 사회적, 영적 접근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치료는 신체적인 역할 수행이 포함됩니다. 심리극에서 자발성은 주요 치료 요소로 간주되고 모레노는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거나
오래된 상황에 새로움을 주는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행동과 감정에 대한 새로운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심리극의 자발성은 역할훈련, 발달 회복, 정서적 경험 교정, 중단된 외상적인 사건에 대한 대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다양한 기회를 창출합니다. 또한 실현되지 않은 특정 역할이나 해결되지 않은 특정 문제를 완수하려는 욕구인 행위갈망을 충족시킵니다. 행동하는 것을 저항으로 본 프로이트의 접근 방식과 달리 모레노는 심리극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 치료적이며 부적절한 실제 행동을 줄인다고 믿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인 트루들리는 사례관리 면담에서 심리극을 적용했을 때 유익했던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심리극은 사례관리 실천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인터뷰보다 성격 패턴에 대한 훨씬 더 명확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연극적인 방법은 어떤 말로도 기억할 수 없는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내담자는 연극보다 인터뷰를 훨씬 더 잘 통제하고 말을 할 때 표현을 차단하는 것보다 연극적인 방법을 수행할 때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모레노는 심리극의 역할극과 행동이 내담자들의 무의식적이거나 억압된 감정, 생각, 기억에 접근하는데 도움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감정적, 인지적, 상상적, 행동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통합하는 경험적 학습인, 보다 깊은 표현, 행위갈망의 충족, 행위 완성 및 새로운 행동의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지적인 통찰과는 다르게 행동적인 통찰은 완전히 구체화되고 종종 정서적 카타르시스가 선행되기도 합니다. 감정은 신체적 경험을 통해 사회적 행동을 준비하기 때문에 행동과 감정 사이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심리극은 정신과 신체, 관계의 상호 연계를 강조하면서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펠리는 감정이 개인의 정신과 신체를 연결하며 심리극 속에서 집단의 감정 경험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카타르시스 공유를 통해 구성원을 서로 연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제6장 2절 카타르시스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연구를 통해 정신의학 분야의 카타르시스를 소개했고 카타르시스를 과거 사건과 관련된 감정의 본능적 방출로 정의했습니다. 심리극 전문가 켈러먼은 카타르시스를 내면의 역동이 행동을 통해 출구를 찾을 때 발생하는 해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리극은 명시적이면서 서술할 수 있는 기억과 암묵적이면서 신체 기억을 함께 포함하는 카타르시스를 강조합니다. 행동 위반 접근 방식으로 인해 카타르시스는 심리극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인 모든 자아들을 참여시킵니다. 제이콥 모레노는 심리치료 분야와 사회에 카타르시스를 알렸고 카타르시스의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이콥 모레노의 카타르시스 개념은 그리스 비극이 두려움과 연민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고 믿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레노는 카타르시스가 창조성과 자발성에 의존하며 첫 번째 경험을 했을 때가 가장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본이 있는 전통 연극과 달리 심리극은 매번 자연스럽고 독특합니다. 모레노는 관객과 배우의 카타르시스 모두에 관심 있었고 관객의 역할이 무대 위 역할과 일치할 때 카타르시스가 더 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관객이 경험하는 카타르시스와 신체 표현으로 경험하는 카타르시스를 구분하면서 신체 표현을 통해 얻는 카타르시스가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레노는 심리극과 집단 심리치료에서 카타르시스의 관계적 맥락을 고려했습니다. 그는 한 심리극 구성원의 카타르시스가 다른 구성원의 카타르시스에 의존하면서 이를 공유의 경험으로 만드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카타르시스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극의 카타르시스 이론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 즉 재반응의 카타르시스와 통합의 카타르시스가 포함됩니다. 재반응의 카타르시스에는
감정적 해방과 저항극곡이 포함되지만 심리극의 진정한 목표는 통합의 카타르시스입니다. 통합의 카타르시스는 정신 내부 구조를 변형하고 재정렬하여 새로운 조화와 균형을 가져옵니다. 심리극 전문가 켈러만은 제이콥 모레노의 확장된 카타르시스 개념을 강조하는데, 이는 감정의 해방과 완화뿐 아니라 통합과 질서도 포함합니다. 확장된 카타르시스는 과거를 강렬하게 되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렬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확장된 카타르시스는 수동적, 언어적 반성뿐만 아니라 적극적, 비언어적 실행도 가능하게 합니다. 확장된 카타르시스는 개인적인 의식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치유 의례가 되기도 합니다. 확장된 카타르시스는 정신 내 긴장 감소뿐 아니라 대인관계 갈등 해결도 가능하게 합니다. 확장된 카타르시스는 의학적인 정화뿐 아니라 종교적 경험도 미적 경험도 가능하게 합니다. 심리극은 처음에는 극적인 재반응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심리극을 적용하면서 보다 민감한 접근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6장 3절 잉여현실과 구체화. 심리극은 종종 제이콥 모레노가 정의한 상상력을 통해 강화된 주관적 경험 방식인 잉여현실을 활용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심리적 경험을 물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역할극과 구체화를 통해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을 연결하는 데 도움됩니다. 구체화는 심리극 구성원이나 대상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내면 생활 측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보다 깊은 참여를 촉진합니다. 심리극 무대는 창조성과 자발성을 위한 공간으로서 불가능한 시나리오의 탐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모레노는 보이지 않는 삶의 차원을 탐구하고 처리하기 위해 심리극에서 잉여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잉여현실은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 과거 장면,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게 해줍니다. 트라우마 치료에서는 심리극 단계에서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개입하여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부분을 복구하는 데 도움됩니다. 심리극 기술은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상실을 다시 다루는데 도움됩니다. 심리극은 상상력을 사용하여 성별, 인종, 심지어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포함한 다양한 분열과 갈등을 가로질러 의사소통 격차를 해소하는 혁신적인 경험을 창출합니다. 구체화와 잉여현실은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되는 필수 도구입니다. 젤카 모레노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거나 일어나지 않은 심리극 장면에서 가장 치유적인 카타르시스가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제6장 4절 1번 웜업. 심리극의 워밍업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행동 기반 사회 측정 활동, 소개하는 시간, 심리극 규칙 설명, 토론 및 체크인을 통해 심리극 세션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회 측정을 통해 주인공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레노는 워밍업이 심리극에 참여하기 위한 마음을 움직이고 심리극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워밍업이 없으면 이후 단계가 불완전해지고, 이 중요한 단계를 무시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시도되는 역할극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6장 4절 2번 본극. 심리극의 본극 단계는 역할극과 심리극 기법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표면화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티안데이트는 본극 단계를 주인공이 일상생활을 초월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단계에는 심리극이 무대 위로 이동하고 잉여 현실에 진입하며 심리극, 사회극 또는 기타 행동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6장 4절
3번 쉐어링. 심리극의 본극이 마무리되면 쉐어링 단계가 시작됩니다. 심리극 구성원은 각자 역할에서 벗어나 역할 수행 경험과 심리극을 관찰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주인공과 연결됩니다. 쉐어링 단계는 심리극 구성원과 주인공 모두가 각자의 경험을 통합하는 데 도움됩니다. 쉐어링은 피드백이나 조언을 피하고 개인적인 통찰과 알아차림에 중점을 둡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맡았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전문적인 경계를 유지하면서 쉐어링에 참여합니다. 제6장 5절 심리극의 5 요소. 제6장 5절 1번 무대. 무대 공간은 삶의 현실 검증을 넘어서는 삶의 확장이다. 현실과 환상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인 심리극 세계 안에서 모두 기능한다. 이 세계는 사물, 사람, 사건으로 구성된다. 모레노는 무대를 현실과 환상 모두 더 넓은 영역 내에서 기능하는 삶의 확장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1920년대 비엔나의 자발성 극장을 위해 3층으로 구성되었고 발코니가 있는 독특한 원형 무대를 디자인했으며 이후 뉴욕 비콘에 있는 그의 요양원과 전 세계 심리극 연구소와 병원에서 모레노가 디자인한 무대를 재현했습니다. 제6장 5절 심리극의 5 요소. 제6장 5절 2번 주인공. 주인공은 심리극 무대로 나와 심리극 진행의 중심이 됩니다. 주인공은 심리극 진행 중에 선택되거나 스스로 지원하거나 미리 정하거나 치료사나 진행자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티안 데이트는 주인공에게 무대를 제공하는 것은 내면의 여정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주인공은 자신과 심리극, 더 큰 공동체를 위한 영웅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심리극 장면은 주로 주인공의 경험, 인식, 행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인공은 심리극 과정을 통해 내면의 현실을 외부로 구체화합니다. 주인공은 진행자와 함께 심리극의 지원을 받아 무대 위에서 심리극 주인공으로서 행하는 연기를 공동으로 창작합니다. 모레노는 심리극의 목표를 환자들을 배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대 위에서 현실 속의 모습보다 더 깊고 명확하게 그들 자신이 되도록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6장 5절 심리극의 5 요소. 제6장 5절 3번 디렉터. 심리극에서 디렉터는 심리극 세션을 진행하여 주인공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보장합니다. 디렉터는 치료사, 사회 측정 전문가이면서 심리극 리더, 분석가, 프로듀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심리극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철학, 이론 및 개입 방법에 관한 이해와 함께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심리극 진행자가 되려면 최소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인증을 받으려면 780시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6장 5절 심리극의 5 요소. 제6장 5절 4번 보조자. 보조자는 연기자, 치료 대리인, 적극적인 사회조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보조자는 주인공의 연장선이 됩니다. 디렉터는 임상적 필요에 따라 특정인에게 보조자의 역할을 할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보조자를 선택합니다. 보조자는 주인공과 디렉터와 소통하면서 진행 중인 심리극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삶과 생각과 감정 등을 역할에 반영하여 심리극의 영향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조자는 때때로 자신의 역할을 익히기 위해 주인공과 역할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텔레를 통해 본극을 더욱 진실되게 만듭니다. 보조자는 다양한 참여자가 맡을 수 있고 주인공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6장 5절 심리극의 5 요소. 제6장 5절 5번 관객 혹은 집단.
관객은 심리극에 참석해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강력한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고, 멀리서 주인공과 동일시할 수도 있으며, 관찰자 역할을 통해 카타르시스와 통합으로 이어지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관객은 심리극을 관찰하는 것과 환자 또는 학습자로서 봉사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모레노의 심리치료 시스템에서 집단은 환자입니다. 집단이 환자일 때 진행되는 작업은 집단과 함께 집단에 의한 집단을 위한 것이 됩니다. 숙련된 심리극 디렉터는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심리극 주제와 주인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도 심리극 본극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모레노와 다른 전문가들은 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심리극은 집단과 함께 하는 작업이 아닌 집단 내 개별 세션일 뿐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